천직 상담가 케이트입니다.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봤던 이제 종방을 했죠. 나의 해방일지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제가 말하는 그 singularity, 그 사람의 천직에 대해서 너무 잘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드릴까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희는 불치병에 걸린 현아의 전 남자친구 혁수의 병실에 들리게 됩니다. 와, 빨리. 왜 안 와? 아까 출발했다며. 무사해서 벌써 와 있어. 일단 끊어봐. 알았어, 일단 끊어봐. 보호자분도 연락이 안 돼요. 이러면 한두 시간 내인데. 불현듯 창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창희는 혁수에게 다가가 형, 미안해. 괜히 불안하게 해서. 형, 나랑 둘이 있자. 내가 있어줄게. 나 이거 팔자 같다. 근데 난 내가 나은 것 같아. 보내드릴 때마다 여기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거든. 귀신같이 또 발길이 이르였네. 창희는 혁수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형, 겁먹지 말고 편하게 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해방일지에서 우리 천직 그 케이트 천직 그 싱귤러리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서 거기 주인공 이름이 창이죠. 편의점을 했던 그 둘째 아들 그 얘기 그 마지막 회에서 이제 우리 특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양이라는 또 친구가 하나의 그 방청객으로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걸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제가 또 급 요청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이 저기 소개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케이트. 네, 오늘은 해방일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해방일지의 그 부분을 그 이영드라는 어떤 유튜버님이 드라마를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잠깐 제가 따와서 소개를 드렸거든요. 자, 양이 궁금하신 것 좀 잠깐 물어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창이라는 인물은 케이트님이 보시기에는 대충 어떤 인물인 것 같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창희는 사실은 편의점을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를 다녔고, 자기도 자기만의 편의점을 하나 가져서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뭐 다분히 우리가 젊은 친구로 굉장히 착하고 좋은 친구로 나옵니다. 뭐 좋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자기 안에 어떤 결핍이 있죠. 그러니까 뭐 유모차 끄는 어떤 와이프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해주지 못하면 제대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친구나 어떤 여자들이 원하는 것만에 내가 기대 소진을 못하면 이걸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지? 현실을 잘 아는 친구, 근데 마음이 따뜻한 친구, 아주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사실은. 항상 그렇게 또 표현을 하자면 뭔가 자기한테 만약에 최고점이 50%라면 한 49%까지는 있는데 그 1%가 뭔가 자기한테 좀 오면 나는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자기 한계를 딱 지어놓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 좀 안타까웠어요. 그 보는 순간에 뭐 작가님이 그거를 잘 그리셨겠지만 또 이제 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나는 그냥 50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서울에도 안 살고, 그 다음에 뭐 부모 백도 없고, 부모가 가난하고, 또 가난까지는 아니지만 뭐 평범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기에는 아직까지는 나는 뭐가 없어. 그래서 점수를 그냥 50점으로 그어놓고 그래 나는 그래도 한 70점은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20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의 어떤 그 절망과 또 희망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해 나가는 우리 젊은 친구, 젊은 세대 그렇게 딱 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은 하는 것 같은데 창의도 참 솔직하고 뭔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도 많은 친구 같았어요. 저도. 네네네. 음. 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창의가 그 약간 그 자기의 의지와는 다른 뭔가가 그게 있었다는 그 에피소드 하나가 처음이 뭐였을까요? 그게 그, 음,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는 뭐냐면, 창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의의 특이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음, 음, 하늘에서 느린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 하늘에서 본인이한테 딱 주어진 특이점이 있다. 그거를 발달해서 그거를 직업을 갖고 살면 본인도 행복하고 보상으로도 좋은 보상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분야에서 원탑이 되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창의한테 특이점이 있었는데, 창의는 그걸 특이점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한테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임종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말할 때,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날 희한하게 야간 자율 학습을 야자를 빼먹으면 혼난다는, 그 담임 선생님의 그런 그 경고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상시에 야자를 빼는 애도 아닌데 그때 희한하게 야자 빼고 집에 가고 싶었다는 거지. 야자 빼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를 가고 싶었던 거야. 희한해 그래서 집에 왔어. 희한하게. 왔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가 지켜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멘트가 있었어. 그리고 또 본인이 엄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요. 그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창의가 우연하게 또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장면 제가 지금 공유해드린 그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임종을 또 자기가 이제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창의가 마지막에 이제 좀 느끼죠. 아,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내 특이점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이제 드라마를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창의가 우연치 않게 그 직장을 할 수 있는 그 장례 지도사 자격증 시험 클래스에 들어가게 돼요. 아주 우연하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특이점을 찾아가서 자기의 천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 드라마가 너무 잘 그려져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맞네요. 저도 좀 전에 그런 얘기와 관련된 그렇겠구나를 조금 케이트님하고 그런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하는 게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드라마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이런 현실에서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구에게든. 있죠. 그러니까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다른 사람 이건 인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특이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의 어떤 특이한 캐릭터가 잘 보이더라고. 어렸을 때. 저는 그걸 내가 왜 사람을 판단질을 하나, 왜 사람을 가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있으면 네. 이거는 이래, 이거는 이래, 이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자꾸. 그렇게 저를 갖다가 뭐를 한다고. 그리고 희한하게 항상 보면 저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뭐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하고 자꾸 물어봤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또 희한하게 저는 또 사람들하고 그게 재밌더라고. 사람의 다름이 재밌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녔을 때
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상극이야, 상극. 그러니까 A는 B 때문에 상처를 받고 B는 A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나이도 많으시고 두 분이 각자에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만나면 상극인 거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두 분 사이에 되게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분 사이에 뭐 이렇게 이간질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저는 뭘 봤냐면 이분은 이분대로 이래서 좋고 저분은 저분대로 좋고 그런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다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우연하게 저도 창희처럼 우연하게 환경이 저를 어디에다 몰아 넣어서 이런 건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천직 상담을 하는 이런 업이라면 업이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단 1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항상 그랬던 거야. 내 인생에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조금 봤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는 항상 이런 게 내 주변에 있었었고 뭔가를 하면 그거와 관련된 게 뭐라도 이렇게 항상 연결돼 있는 듯한 느낌이나 아니면 뭔가 이게 땡겼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내 특이점이 될 수 있다고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드라마를 제가 되게 지금 이렇게 쓴 이유가 자, 창희가 임종을 지금 계속 지키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희한하게. 근데 만약에 창희가 그걸로만 딱 끝나버리면 직업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뭘 합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장례 지도사 자격증 자리에 있는 공부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직업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점은 특이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육이나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나 교육인데 그걸로 해서 내가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요즘 세상은. 아니면은 그 직업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뒤에 결과가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공부고. 그러면 창희가 이게 딱 자기가 이게 제일 하고 싶고 특이점이고 이게 나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라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전에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죠.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편의점에 일을 했었고, 편의점 회사 기업 하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고, 또 편의점에서 얼만큼의 이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만큼의 돈을 버는지는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을 했던 그 기준에서 이 특이점을 찾아서 장례 지도사를 하는 건 정말 생판인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나 영상을 봤을 때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 편의점을 했을 때 성공을 했냐? 했잖아. 나름대로 성공은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다 이루었어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영원히 즐겁지가 않다는 거지. 즐겁지가 않다? 음, 그러면 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자, 그 창희가 계속 그 사회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런 주어진 일에 살고 있었는데 즐겁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즐겁지는 않아 보이죠. 네. 그러면 그 즐거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못해요. 못하는데 그냥 재밌어요. 재미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준점에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학급이죠. 못하는데 근데 하니까 재밌긴 해. 또 세 번째 경우는 반대적이에요. 엄청 잘해요. 전문적이게 잘하고 또 재밌어. 엄청 재밌어.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천직과 청성을 빗대어 보자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 천성과 천직을 해서 뭘 했는데 엄청 재밌고 엄청 잘하고 엄청 재밌어. 그거죠. 그게 천직이야. 특이점이. 네.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잘해. 근데 재밌지가 않아. 이게 몇 번이었지? 이게
가로 속에 들어간가? 응? 잘하는데 재밌지가 않아. 이게 들어가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가 뭐였냐면 그냥 평범해요. 하는 일은 일반적이고 그냥 뭐 고만고만 하는 실력이 일반적인데 음, 이것도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자, 두 번째 나빼드다. 경우는 네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잘해요. 전문적이고. 근데 또 재밌어. 완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필특이죠. 즐거운 거는 공통적인데 음, 첫 번째 경우는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한 실력이고 두 음, 번째는 전문적인 실력이고 세 음, 번째는 못해요. 음, 실력이 떨어져. 근데 음, 재밌어요. 그럼 음. 이 세 가지 경우를 천직과 천성으로 빗대어 보자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우선은 천직과 천성으로 과정을 보면 넘버 2죠. 지금 주시는 걸로. 앞에 그 카테고리 1번하고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천직과 천성으로 내 특이점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금 우리 사례자 앞에 영상에 보면, 천직을 찾으신 분들의 공통점인 게 있죠.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 너무 아, 재밌어. 다 공통점이에요. 그 노력이 그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막 밤을 새서 뭐 해도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의 성과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일의 기술 면에서는 뭐 배워가는 거니까 잘해요. 결국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만고만하고 재미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는 천직하고 천성에서는 볼 때는 그냥 그만한데 그냥 거기서 만족한다. 이거는 애매한 거지, 솔직히. 왜냐면 특이점이나 이런 거에서는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를 볼까요? 제가 이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제가 사람의 특이점을 알아내요. 그쵸? 알아내는 어떤 그런 정말 천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의 직업을 맞춰서 이렇게 저처럼 컨설턴트를 경영학적이나 뭐 이렇게 커리어 쪽으로 조금 이렇게 경영학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잡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무당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직업으로 보면 무당이나 종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무당을 하기가 별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뭐 이 무당 업속에 있어서 네가 무당을 정말 할 수 있냐, 그게 뭐 찬반론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간다고 치면 그냥 일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제가 막 뛰어난 무당 선생님처럼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하긴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종교인으로 가자 해도 다른 종교인으로 만약에 뭐 기독교에서 뭐 전도사 공부를 해서 뭐 한다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그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희열을 느끼고, 진짜 막 너무 좋고,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뭐 성과를 내고 막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 컨설턴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특이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완전히 포커스를 하는 거는 본인이 해봤을 때, 그러니까 영상 전에 왔던 어떤 브릿지라는 작가님이 있으신데 이분은 정말 많은 거를 보고 많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단계별로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말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특이점이 아닐 수 있어. 그 사람이. 특이점이 아닌데 그냥 보통 잘해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직장으로 보면 그냥 과장급이야, 부장급이야. 그래서 돈은 다 벌고 괜찮아. 근데 내 특이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딱 그거는 본인이 알아. 본인만 아는 거야. 남들은 잘 몰라. 본인이 뭔가 내 안에서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그 한계가 보인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이거 재밌기는 하고, 뭐, 남한테 못한다 소리는 안 듣고 하는데, 이게 내 한계인 것 같다. 한계점이 보인다는 거지. 내가 특이점으로 해서 뭔가를 할 때는 한계가 안 보여요. 한계가 없어. 파도 계속 퍼져나가요. 근데 특이점이 아닌 걸 내가 하고 있으면 한계가 보여. 이게 내가 한계다. 딱 그게 보여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제 생각에 약간 번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혹시 그런 천직, 천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런 의학적인 걸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 만약에 그 DNA? 그럼요.
당연히 하면 가능하죠. 그럼요. 저는 부모로서 물려받는 그럼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부모님 다 물어봐요. 당연히 있죠. 예. 근데 그 부모한테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많이 나오고 법률가 집에서 법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네. 유전하고 관계가 있죠. 근데 유전의 부분은 항상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지만 25%야. 75%는 본인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전혀 부모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내 특이점 중에서 독특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의사 집안이신 분들이 다 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의사가 가능한 어떤 특이점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는 특이점. 그래서 의사 있는 집에 또 의외로 음악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작곡가.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희한하게.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연히 있죠. 그렇군요. 오늘 그 케이트님과 함께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창희 캐릭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 케이트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천성에 관련된 일을 창의를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그 드라마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한 주인공 역할에 창의를 좀 빗대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특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갔던 여러분의 생애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던가 아니면 반복적인 어떤 얘기를 듣는다던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한번 유익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셔서 여러분도 창의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가? 창의의 역할처럼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를 한번 보시면 그게 아마 여러분의 특이점이 되실 수 있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또 개발하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 풍성하게 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천직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양이 제 방청객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되고 아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려요. 양이 오늘 감사해요.